진시황의 태자 부소가 죽고 둘째 아들 호해가 이세 황제가 된 후 간신조구와 이사가 천하를 다스렸다. 천하는 무척이나 어지러웠다. 이세 황제는 나라 안의 정사는 조구에게 바깥일은 이사에게 맡기고 황제 자신은 낮이나 밤이나 유흥과 여색에 빠져 국가 대사를 멀리했다. 내시의 최고 책임자인 조구는 황제의 눈과 귀를 막음으로써 정승 이사보다 더 큰 세력을 주게 되었다. 내시들이 신하들로 하여금 황제와 면회할 기회를 막았고 상소를 막아 국정의 모든 일이 조구의 손에 놀아났기 때문이다. 조정이 이 꼴이다 보니 천하가 소란하고 동서남북에서 싸움이 벌어졌건만 황제는 태평하게 몰랐다. 이같이 천하가 시끄러울 때 폐연이 풍읍에서 사상정장으로 있는 유방은 그 지방에서 징용자로 모집한 장정들을 인솔의 여산의 진시황의 묘를 건조하는 토역공사에 가게 되었다. 시골 한 구석에서 이름 없는 공무원으로 있는 유방은 현령의 명령대로 정장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장정들을 수백 명이나 인솔하여 함양까지 수천 리나 길을 떠났던 것이다. 10여일 동안 가는 길에 유방이 인솔에 가던 장정들은 대부분 도망가버리고 30-4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이에 유방은 생각 끝에 장정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모두들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현령의 명령으로 여산의 공역에 부역하러 가는데 거기서는 고생만 할 뿐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다. 이미 도망간 놈들은 살 수 있을 것이요. 나를 따라가는 놈은 고생살이를 하다 헛되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은 도망쳐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장정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유방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향길로 가던 장정들은 얼마 가지 못해 발을 멈추고 만다. 그 이유는 길이가 5간이나 되어 보이고 굵기가 절구통만해 보이는 큰 구렁이가 길을 막은 까닭이다. 장정들은 다시 길을 되돌아 유방에게 찾아와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유방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대장부 길을 가는데 무서운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길을 나선다. 마침내 유방은 큰 구렁이가 아직까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곳에 다다르자 주저하는 빛이 없이 소매를 걷고 허리에 찬 칼을 높이 뽑아들더니 구렁이를 토막으로 잘라버렸다. 그리고 유방은 아직도 꿈틀거리는 구렁이의 몸뚱이를 칼끝으로 찍어 밀어 길 옆으로 치우고 말했다. 자, 이제 염려 없으니 빨리 고향으로 돌아들 가거라. 따라온 장정들은 아까부터 부들부들 떨면서 놀라고 있다가 유방의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유방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주색이나 좋아하는 겁쟁이 유방이 아니다. 큰 담력과 기운을 가진 호걸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땅에 꿇어앉았다. 고향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유방을 따르겠다고 말하자 모두들 뒤를 따랐다. 모두 12명이었다. 유방은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데리고 연못가의 마을로 다시 돌아갔다. 그들은 연못가 으슥한 수풀 속에 원두막 같은 집을 한 채 지어 그 속에서 합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열흘이 지나지 않아 장정들이 꾸역꾸역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유 선생을 모시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유방이 찾아온 이들에게 연유를 물으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열흘 전 달밤에 구렁이가 길을 막고 사람을 못 가게 하던 그 자리에 밤마다 늙은 노파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젊은 사람이 노파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노파는 유방이 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슬퍼서 운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노파의 아들은 백제의 아들로서 잠시 구렁이로 화신되어 나왔는데 적제의 아들에게 무참히 죽었으니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서 운다는 말을 길 가던 젊은 사람은 노파가 도깨비일 것이라 생각하고 칼을 뽑아 노파를 배려했으나 노파가 연기같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퍼지기 시작했고 세상에 불평을 품고 있던 협객들이 이 소문을 듣고 유방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모여든 불평객들이 500-600명에 달했다. 하루는 친동생 같은 벙케가 찾아왔다. 벙케의 말이 폐연 현령의 이방으로 있는 소아와 조참의 부탁으로 왔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인즉 유방이 거느리고 있는 장사들을 모조리 데리고 폐연 성중으로 들어와 현령과 합세하여 진나라의 반기를 들자는 것이었다. 벙케의 말을 들은 유방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생각을 마친 유방은 벙케의 제안을 승낙한다. 두 사람은 즉시 연못가의 부하 장정들을 불러 폐연의 현령을 도와 위병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벙케는 유방의 친동생 같은 사람이니 이 사람을 따라 성중에 갔다 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모든 장정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기뻐했다. 벙케는 즉시 그 중에서 200명을 뽑아 거느리고 성중으로 갔다.
소아와 조참은 범캐가 유방의 승낙을 얻어서 수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돌아온 것을 보고 즉시 현령에게 보고했다. 현령이 범캐를 불러 두 사람이 마주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썩 유쾌하지 못했다. 현령의 범캐의 억센 말투에 불쾌했고 범캐는 현령의 거만한 말씨에 비위가 틀렸다. 현령이 범캐를 물러가게 하고 이방인 소아와 조참을 불러 혼냈다. 자네들은 어디서 저따위 무지한 불황배들을 불러들였나? 자네가 인물이라고 내게 추천하던 유방이라는 자가 저따위 인물을 대신 내게 보낸 것은 나를 얕잡아보고 하는 일이 아닌가? 현령의 노발대발에 소아와 조참은 난처했다. 한참 후 현령이 두 사람을 물렸다. 문 밖에 나와 조참이 소아의 귀에 입을 대다시피 하고 말했다. 여보게 큰일 났네. 이제 우리 두 사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야. 오늘 밤으로 성을 벗어나야 하네. 만일 이 밤을 성중에서 지내다가는 현령 영감의 손에 우리 목숨이 달아날 거야. 그렇게 하여 소아와 조참은 유방에게로 도망친다. 소아와 조참은 아침 일찍 유방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다. 그리고 유방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유방에게 패연을 도모하자고 제안한다. 패연을 빼앗고 여기를 근거지로 하여 군사를 양성의 진을 치자는 것이었다. 유방은 침묵했다. 과연 지금 이때인가? 지금 모은 장정들로 패연을 뺏을 수 있을까? 패연을 뺏은 뒤에는 진나라를 쳐서 부술 수 있을까? 생각을 아무리 해보아도 알 수 없었다. 조금 있다가 유방이 입을 열었다. 이 인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조참이 말했다. 넉넉합니다. 여기는 5,600명 모여있지요? 성중에는 군사가 150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아가 말하기를 성을 빼앗는데 굳이 싸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성중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모두 선생의 고명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성내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간곡하게 써서 보내시면 그들은 성내에 있는 현령과 그의 일당을 자기들이 처치하고 선생을 맞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심이 좋지 않겠습니까? 소아의 의견대로 유방은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성중의 백성들에게 고하노라. 천하가 진나라의 까다로운 법에 고생한 지 오랜지라 각처에서 호걸이 일어났도다. 이제 내가 의리로서 많은 사람을 모아 패연의 주인을 그 가운데서 골라세운 후 제후와 함께 대사를 이루어 보고자 하노니 그대들이 속히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죽음을 면할 것이요. 만일 하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성이 깨어진 뒤에는 옥석이 함께 부서질 것이니 그때의 뉘우친들 무엇하랴. 유방의 편지는 여러 장 만들어 장정들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화살 끝에 메어 쏘아 떨어뜨렸다. 성 안에서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날아들어온 여러 장의 똑같은 편지를 보고 사방에서 의논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사람들의 공로는 유방 쪽으로 기울어졌다. 사람들은 동현 마당에서 현령을 잡아 처단해버리고 사방의 성문으로 쏟아져 나갔다. 많은 군중이 소리 지르며 쏟아지자 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숨어버렸다. 군중은 성문을 열어젖히고 횃불을 켜놓았다. 아무 때고 날이 밝기 전이라도 유방의 일행들이 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뜻이었다. 이튿날 아침, 유방은 소아, 조참, 범캐와 더불어 5,6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성 안으로 들어왔다. 백성들은 길거리로 나와 유방의 입성을 환영했다. 성에 입성한 소아와 조참은 유방에게 현령의 자리에 오르라고 권했으나 유방은 한사코 이를 거절했다. 계속되는 거절에 소아와 조참은 백성들에게 의향을 물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오늘날 패연의 현령이 없어졌으니 이 땅의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 주인으로 유방 선생을 모시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좋소! 좋소! 군중들은 소아의 물에 이같이 답했다. 그럼에도 유방은 여러 번 거절했지만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권하자 마지못해 유방이 여러 사람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유방의 허락이 떨어지자 소아는 여러 사람에게 지금부터 유방 선생이 패연의 주인 어른이라고 선포했다. 유방은 범캐를 장수로 삼아 장정들을 지휘하게 하고 밖으로 교섭하는 일은 조참이 담당해서 일을 보고 안으로 모든 일을 살피는 책임은 소아가 전담해서 주선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유방의 깃발을 무엇으로 할까에 대해 토론했다. 망탕산 연못가에서 큰 구렁이를 죽인 뒤에 그 자리에서 슬피 울던 노파의 이야기로부터 유방의 이름이 알려졌다. 믿을 수 없는 허망한 이야기지만 적재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이들은 붉은 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유방은 이날부터 패연의 주인이라 해서 패공이라 부르기로 했다. 서력기원전 209년 9월 진시황이 죽은 그 이듬해의 일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